안녕하세요. 희쌤교실의 희쌤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해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시도와 4.19 혁명, 장면 내각과 5.16 군사정변, 그리고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의 성리까지 장장 몇십 년이죠. 한 20년 가까운 세월의 역사를 짧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들어가기에 앞서 민주주의가 뭔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민주주의, 아니 많이 들어본 그 민주주의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와 반대되는 말은요, 왕조 국가입니다. 군주정, 군주제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이런 삼국시대에는 왕이 국가의 주권을 갖고 있었죠. 왕이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국가의 그 주권은요, 국민에게, 곧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권이 있는데 이 주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고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야 더 발전시키면서 잘 해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서 이 아이들이 딱 봐도 아이들 같죠? 몇 살 정도 보이시나요? 네, 제가 봤을 땐 초등학생 같아요. 맞아요. 이분들은 초등학생, 이분들이죠. 지금 1900몇 년대입니까? 1959년, 거의 60년 이때의 초등학생이니까 지금은 할아버지가 다 되셨겠죠. 이분들이 거리에 나온 이유, 이분들이 여기에 나온 이유, 플랜카드에 써져 있는 게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4.19 혁명 당시 거리로 나선 초등학생들의 장면이에요. 왜 이들이 초등학생조차 거리에 나왔으며, 그리고 이 플랜카드에 써져 있는 총뿌리를 대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발췌개헌에 대해서 보는데,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 시도입니다. 이승만 정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죠. 밑에 연표를 잠깐 볼게요. 광복 이후에 이 50 총선거를 통해서요,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뽑아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러고 여기 2년 후에 6.25 전쟁이 발발하는데요, 그 전에 바로 이때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이 뭘까? 총선이라는 거는 국회의원 선거를 말해요. 2년 만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재헌의 국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뽑았던 헌법을 만들기 위한 그 국회에서는요, 임기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바로 2년 후에 총선을 거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딱 한 달 전이죠. 왜냐하면 5월이니까 그 이후에 5월에 총선을 거쳤어요. 한마디로 전쟁 이전에 전국적인 총선을 거쳐서 국회의원을 뽑혔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승만 정부의, 이승만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권 인사들이 많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당시 이승만은 상당히 불안했겠죠. 왜냐? 당시에는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았습니다. 간선이라는 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국회에 이승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되기가 거의 어렵겠죠. 그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게 이 발췌개헌입니다. 당시 6.25 전쟁 중이겠죠. 여기 딱 보면 이 6.25 전쟁 중에 이 발췌개헌이 행해지는데, 주요 내용은 직선제로 개헌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뽑는 간선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개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처럼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한 명 한 명 투표를 통해서 뽑는 이 직선제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직선제로 뽑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왜 직선제로 바꿨으며
그리고 여기 앞에 붙었듯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개헌을 했대요. 당시 전쟁통이었고요. 국회의원들은 직선제로 개헌을 원치 않았죠. 직선제로 개헌하면 이승만이 당선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반대했지만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걸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어떻게 보면 윽박지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당시 거수로 했다고 해요. 부산에서 하다 보니까요.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투표할 여력도 없고 나름의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헌이 돼서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이 돼요. 우리 재헌 헌법에는요. 중임제입니다. 4년 중임제 곧 2번까지 가능해요. 그게 미국의 헌법을 거의 이제 갖고 와서 그런데 미국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 대통령 2번 할 수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돼서 하죠. 곧 이제 대선이 있어서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다른 대통령으로 바뀔지 거기도 대선이 있고요. 그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2번 더 해서 8년 했죠. 그것처럼 당시에 이승만도 8년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더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다시 개헌을 해요. 개헌을 하지 않으면 법상으로 대통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없애버리는 개헌을 실시해요. 중임이라는 건 딱 2번만 할 수 있는 그 제한이었는데 아니야. 이제 초대 대통령은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개헌을 해요. 한마디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한 거고요. 문제는 이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딱 봐도 전쟁이 끝난 타이밍이죠. 여기 전쟁이 끝난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진 개헌인데요. 이때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당시에 재밌는 거는 당시에 이걸 왜 4.4.5입 개헌이라고 부르냐. 4.4.5입 4는 죽이고 5는 세운다 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운 반올림의 개념입니다. 이 반올림의 개념을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왔냐? 당시에 국회 재적의원은 203명이래요. 203명. 203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돼요.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돼요. 오케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몇 명이 나오냐? 선생님 수학을 못해요. 그래서 볼게요. 그러면 몇 명이 돼야 되냐면은 136명이래요. 136명이 돼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정말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찬성 인원이 135명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역시 부결되는 거예요. 개헌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틀 뒤에 이게 바뀌어요. 왜 그랬냐? 어떤 정말 똑똑한 아저씨인지 진짜 기발한 아저씨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나누기를 해보세요. 이거의 3분의 2는 뭐냐? 135.333 이래요. 333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 3을 버리잖아요. 반올림을 하면 3을 버리니까 135명만 돼도 이게 오케이 되겠나라는 말도 안 되는 신의 논리를 갖고 와서 통과시켜 버립니다. 정말 재밌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이만큼이라는 거는 원래 사람은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원 이상이 오케이 해야 통과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제 이 다수결의 원칙에서의 적용되는 룰인데요. 정말 신기한 룰을 갖고 와서 이걸 통과시켜 버려요. 처음에 부결됐던 걸 바로 다 이틀 뒤에 가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었죠. 이제 4.19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1950년 후반에 미국의 경제 원조 감소로 인해서 경제가 위기를 맞이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경제 파트를 이야기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에서 경제 원조를 막 해줍니다. 막 해줘요. 그것도 공짜로. 거의 무상으로. 근데 이게 유상으로 바뀌고 원조도 감소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힘들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승만 정부가 독재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자 뭔 일이 있었냐. 발단입니다. 너무 중요한 3.15 부정선거가 터져요.
이 3.15 부정선거가 뭐냐? 이 개헌 이후에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이 대선에서 3월 15일 날 대선을 치르는데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투표를 찍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표를 만들게끔 해요. 왜 그랬냐? 이승만 대통령이 되기 위한 대선 구도에서 이제 반대편에 나왔던 조병옥 박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죽어요. 병에 의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단일 후보야.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될 건 누가 봐도 알아요. 이건 어쩔 수 없죠. 단일 후보니까. 근데 문제는 부통령 후보예요. 당시에는 부통령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당시에는 부통령이 있었는데 마치 미국처럼 이 부통령에 이기붕이라는 아저씨를 당선시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게 되면 그 권력은 그대로 부통령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통령의 야당보다는 여당의 인사가 됐으면 했어요. 근데 장면이라는 이 야당의 인사가 될 확률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정선거를 저질러요. 이 투표를 여기다 몰빵을 줘줍니다. 계속해서 뭐 여러 표를 갖다 넣기도 하고요. 투표하는 앞에서 찍으라고 하기도 하고요. 막 여러 가지 부정선거가 자행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퍼지고요. 그리고 난리가 나겠죠.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시위가 마산을 비롯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이 마산을 왜 이야기하냐? 여기서 큰 사건이 하나 터져요. 바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은 최루탄이 눈에 박힌 상태로 발견이 되고요. 이게 부산일보에 전면적으로 실리게 되고서 난리가 납니다. 이 학생이 시위 상황에서 최루탄을 맞고 죽고 그 시체를 유기했다는 거 바다에서 떠올랐거든요. 그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요. 전국적인 시위로 번지게 돼요. 그게 4월 19일이죠. 거기에 대학 교수단까지 시위에 참가하죠. 당시의 대학 교수는 몇 있지도 않고요. 상당히 이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들까지 가세를 하게 돼요. 이게 당시 신문이었는데 마산 바닷속에서 총 맞은 이제 사체가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당시 사진이고, 네, 그걸 이제 할머니가 오열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그대로 신문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게 되니 반발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여기는 이제 교수단이 이렇게 나와서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라는 말로 이렇게 되죠. 이 말은 많은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시위에 나갔고 거기에 유혈 사태가 있었다는 얘기죠. 최루탄 또는 총까지 무력으로 진압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부통령으로 출마했었던 이기붕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이 의의가 있겠죠. 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 계층이 참여해요. 아까 보셨듯이 초등학생에서 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 교수, 그리고 일반 시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고요. 독재 정권을 물리친 민주주의 혁명으로서 우리 현대사 역사상 최초의 혁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독재 정권의 모든 사람들이 대항해서 일어났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죠.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촛불혁명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촛불혁명과 비슷한 거다. 여러분들의 시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국가 권력을 함부로 농단하거나 또는 혼자 그걸 취하려고 하는 그 권력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 이승만 대통령의 두 가지 얼굴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공로가 있는 분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독재의 면이 있죠.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시간을 토론을 가져보려고 해요. 선생님은 그 이후에 이제 뒤에 내용까지 해야 되는데
벌써 15분이 다 됐어요. 야, 여기서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다음 영상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 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